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량이 2023년 10월 달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량이 2023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블록체인 매체인 더블록에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7일 평균 거래량은요, 31만 7천 건으로 감소했고, 이는 2023년 10월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당시 거래량은 26만 9천 건까지 떨어졌고, 2024년 6월 1일에는 25만 6천 건만이 블록에 포함됐습니다.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일부 채굴자들은요, 저수수료 거래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맨프렛 창업자 모노나우트는 자신의 거래가 또 굉장히 작은 속도로 처리됐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서 저수수료와 비표준 거래를 필터링하는 것은 검열 저항 시스템인 비트코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이 검열 저항 시스템인 만큼 모두 사용 사례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네트워크 거래량에 관해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상 네트워크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비트코인의 수요 감소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요, 다양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많긴 하지만요, 이런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도 자체가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매입을 박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주 공모를 4배로 확대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인 스트래티지가요, STRD 우선주 공모 규모를 2억 5천만 달러에서 무려 10억 달러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현지 시간 블록체인 매체인 더블록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10%의 시리즈 A 영구 스트라이드 우선주 1,176만 4,700주를 주당 85달러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관례적인 청산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오는 10일에 매각될 예정인데요. 스트래티지는 향후에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840억 달러를 조달하는 424의 계획과 함께요, 다른 우선주인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프에 대한 공모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연간 8%의 고정 배당금을 제공하는 전환 우선주고요. STRF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연간 10%의 누적 배당금을 제공하는 비전환 우선주입니다. 한편 스트래티지는 지난달 26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STRF와 STRF의 ATM 판매 수익으로 비트코인 개당 평균 가격 10만 6,495달러로 약 7,510만 달러에 705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이런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스트래티지에 관해서 주주들의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이사진들의 의견도 상이하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사랑은 계속됩니다. 간밤에 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담긴 트위터 글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X글을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고 지금의 가격 역시도 매입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우선주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선주를 우리가 사게 된다면은 일정의 배당금을 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의 의견 역시도 시장에서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최근에 어느 정도의 보합권을 보여오면서요, 일부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재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마이클 세일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는 부분도 같이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존 디튼이요,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매수가 2만 5천 달러일 때보다 더욱더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신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지지 변호사 존 디튼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로 매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디트는요, 매크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비트코인 채택 증가를 주요 이유로 꼽았고요. 자신의 총 자산 중의 8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디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권장한 비트코인 매거진 CEO 데이비드 벨리의 발언에 응답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 환경 하에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가격대에서의 매수가 2만 5천 달러일 때보다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트는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경제 서각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점으로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주요 배경에는요, 트럼프의 관세, 또 증가하는 부채, 그리고 과도한 통화 발행에 따른 법정화폐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 채택 증가로 인해서 투자 매력이 확대됐다라는 점입니다. 디트는 또한 기관과 국가의 비트코인 채택이 구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추세와 더불어서요. 지난 한 주간 16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미국 하원의 팀 버첼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법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디트는 비트코인 투자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경제학자 피터 시프는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존 디튼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서요. 최근 비트코인 횡보장 속에서 무려 16개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일부 고래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기업들의 그리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조금 더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매집을 한다라는 건 비트코인에 관한 안정적인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또 단기 투자를 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호흡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을 좀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시선도 시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또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RN 전기톱 정책 성공글을 게시하면서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RN 급격한 재정 긴축으로 이제 재정 흑자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예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갈등이 사실상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요.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 성공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산 조장 법안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인 라센시오 페르필이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오바는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돼서요,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감세안을 연장하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는 조항이 포함된 예산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라나시오는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유대감을 이용했고요. X의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지난 7일 리트윗하면서 트럼프의 예산 법안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리트윗한 글은요. 밀레이는 공공지출을 30%나 줄이고 단 한 달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재정규율이 일반 시민에게 인기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워싱턴을 장악한 힘있는 특수 이익 세력에게 인기가 없는 것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게시물 말미에 대선 유세 중인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기톱을 휘두르면서요.
동생과 함께 있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밀레이가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그의 전기톱 재정 긴축 공약에 관심을 가졌고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후에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다시 조우를 했고,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요,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선거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기톱을 머스크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밀레이의 전기톱 정책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부의 수장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은요, 취임 후에 급격한 재정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18개 중앙국처를 단 8개로 축소했고요. 공무원 4만여 명을 해고하면서요, 재정 지출의 약 30%를 삭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현재 내수 소비 급감, 투자와 외환 보유고 부족과 외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밀레이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인 페르필은 머스크의 리트윗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미국과 중남미 재정 조정의 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화해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계속되는 대립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머스크는 또 정책적인 트럼프 비판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트윗글을 게재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밈코인의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시장에 있었는데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라고 보는 시장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이더리움 ETF 소식입니다. 15일 연속으로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는 소식들 전해져 왔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올해 초에 부진을 딛고 최근 몇 주간 미국 기반의 스팟 이더리움 ETF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2분기 시작 이후에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흐름과 맞물려 있는데요. 키워드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자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자료 제공업체인 소스밸류에 따르면 6월 6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이더리움 ETF는요, 하루 동안 2,522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지난 15일 연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2024년 7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에 이 두 번째로 긴 연속 순유입입니다. 블랙록의 아이시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금요일 하루 동안만 1,586만 달러를 유치하면서요, 주간 마감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해당 날짜 동안 활동을 기록한 또 다른 미국의 이더리움 ETF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로요, 순유입은 937만 달러였습니다. 이번 단일의 자금 유입은요, 지난 한 주 동안 2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 기반 상품이 4주 연속 자금 유입을 지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선 거래 주간에는 2억 8,584만 달러의 순유입이 기록된 바 있는데요.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스팟 이더리움 ETF는 최근 4주 동안 총 8억 5,681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암호화폐 가격과 투자 심리 변화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도 최근 몇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으로서 이더리움은요, 새로운 관심과 수요를 받으면서 지난 30일 동안 가치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약 2,521달러로 지난 24시간 동안 1% 이상 증가했지만요.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자금 유출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팟 비트코인 ETF는 지난달 대부분 기간 동안 자금 유입을 이어갔지만요. 5월 29일 금요일 이후로는 자금 유출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후 자금 유출과 유입이 엇갈리면서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스밸류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는 지난 한 주간 1억 2,881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고요. 같은 금요일에는 하루 동안 4,782만 달러가 빠져나가서요. 부정적인 흐름 속에 거래 주간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관한 유입 신호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또 블랙록 측에서는요. 비트코인 자체를 매각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지금 ETF 플로우의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좀 빠져나가는 흐름,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는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판세가 바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며칠 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다 객관적인 지표들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뉴스룸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전해봤습니다. 제 소식들과 또 우리의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